젊을 때는 그다지 말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더니 저 사람 저렇게 말이 많았었나? 하신 적 있으셨나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실수할 말도 늘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입 꼭 닫고 살 수는 없죠. 흔히들 나이 든 사람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고 하는데 나이 든 사람도 말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품격 있는 사람이 대화할 때 절대 하지 않는 말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듯이 말하지 않는다. 대화할 때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더 경험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어라고 하며 말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아는 체를 합니다. 조언하는 척하면서 지적질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라면 알려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듯이 말한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더해지는 것과 지식이 쌓이는 것이 같이 간다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다 아는 경험 같은 것을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가르치듯이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경험이나 깊은 지식을 알려준다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겠죠. 단순히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후배들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으로 알려준다면 진심이 닿을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말과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느낌이 다를 겁니다. 가르치듯이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투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 후에 자신의 경험을 보태서 말합니다. 듣고 난 후 나는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를 하면 좋습니다. 진정한 선배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대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기 혼자만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빨려서 지친 느낌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알고 보면 상대방이 떠드는 말을 계속 듣기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으로서 상대방과 내가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는 내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정말 뱀파이어가 피 빨아먹듯이 내 기운이 쪽쪽 빨리는 기분이 듭니다. 보통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힘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을 하면 자기 안의 생각과 느낌을 외부로 표현해내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수다를 실컷 떨고 나면 홀가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설령 겨우 말을 해도 전혀 상관없이 또 자기 얘기만 합니다. 쌍방통행의 대화가 일방통행입니다. 쏟아지는 말을 받다 보니 기운도 빠지고 은근히 스트레스 받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근에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고 말할 때 독불장군식으로 혼자만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 나는 요즘 바이올린 배우는데 진짜 재미있어요. 그게 말이죠. 하며 자기 관심사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내면이 성숙하게 익어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래요? 요가하면 몸이 어떻게 좋아져요? 라고 관심을 보이는 말을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과거 시절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미래보다 과거 지내온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과거의 일들이 그리워 자꾸 떠올리는데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대화 상대가 자신보다 어리거나 경력이 없어 보인다면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참 지루한 얘기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30대 때에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고속 승진을 했잖아. 그때는 나 없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어. 라고 허풍 떨듯이 자랑합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쇠붙이 따위가 서로 가볍게 부딪혀 짧게 울리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짜랑짜랑하는 쇳소리가 자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들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현실이 대단치 않은 사람이란 것이죠. 실제로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다 말해주니까요. 현재는 초라하고 과거가 더 화려하다고 생각하니 자꾸 지난 일을 자랑합니다. 즉, 현재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랑과 관련하여 셰익스피어는 비어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낸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과 상통하기도 하죠. 또 노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빛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자꾸 자랑하면 듣는 상대방은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슬슬 마음이 꼬이기도 합니다. 다시 대화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과거 한때 찬란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빛났던 게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으니 현재의 관심사나 일상사에 대해 말한다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짧게 언급하고 현재와 연결지어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내가 30대 때에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고속 승진을 했잖아. 그때는 나 없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어라고 자랑하듯이 말하지 않고 내가 30대 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잘 됐었는데 요즘은 완전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합니다. 이처럼 현재와 연결해서 말하고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물어보는 태도로 대화한다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않는다. 요즘에 TMI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어로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말을 줄임말로 써 너무 많은 정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자꾸 쓸데없는 자신의 사적인 얘기를 마구 떠들어댄다면 피로감이 몰려오죠.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나 집안 얘기들까지 너무 자세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그 이야기가 자랑거리인 경우에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삼성전자의 과장이었는데 이번에 승진했잖아. 근데 연봉이 얼마나 높은지 이번에 말야. 이런 말을 듣는 상대방은 속으로 그래서 뭐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친한 관계여도 너무 세세하게 자랑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반발감도 들게 만듭니다. 한편 집안 문제나 자신의 고민거리, 건강 문제 등 좋지 않은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을 만하고 친한 사이라면 사적인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죠.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라면 말이죠. 그런데 관계라는 게 자신이 생각한 만큼 상대도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다 이해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병원에 갔는데 비만의 고지혈증인데 혈압도 높다네요. 아이고,
무릎 관절도 안 좋다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돈도 없는데 큰일이에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TMI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내 속사정을 알고 나서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안부차 간단하게 물어본 건데 갑자기 자신의 속사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다 보니 쓸데없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털어놓은 말이 되려 나 자신에게 약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자세히 풀지 않고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제는 건강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느 만큼 사생활을 말할지 가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을 끊지 않는다.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한 편이잖아요. 이런 점이 대화할 때도 종종 드러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건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있는가 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과 계속 대화하면 듣는 상대는 기분이 슬슬 나빠집니다. 말을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끊어 다른 이야기를 하니 대화도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원래 말하고자 한 의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끊어 가로채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말할 때 누가 끼어드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나중에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친구가 요즘에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 그래서 내가 하고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빨리 늙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최근에 명상 시작했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대화가 계속 이런 식이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겠죠. 인생에서 잘 배운 사람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한 템포 늦춥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화 중에 불평을 많이 하거나 안 좋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사실을 짚어주는 것도 좋지만 대화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냉면이 최고죠 라고 하는 말에 요즘엔 냉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별로예요 라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대화의 맥도 끊기고 듣는 사람도 머쓱해집니다. 불평하기, 남과 비교하기, 남 비난하기 같은 부정적인 대화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게 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앞의 대화에서도 냉면이 좋다는 상대의 생각에 대해 냉면 값이 올랐다고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옆집 아들은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너는 왜 같은 비교하는 말이나 너는 항상 그러더라. 너는 절대로 이거 못해 같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투를 들으면 대화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지혜롭다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하는 속도와 톤을 적절히 조절한다.
큰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빨리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 사람과 긴 시간 대화를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 그다지 품격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목소리 톤을 높여서 크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빠르게 말하다 보면 말을 시간 대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차하고 실수할 만한 말도 하게 되죠. 생각이 미처 따라가기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가니까요. 목소리 톤이 높고 빨리 말할 때 듣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빠른 말 속도에 무슨 말인지 따라잡기도 힘듭니다. 빨리 말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조급해 보이고 긴장한 느낌이 들어서 듣는 사람도 덩달아 마음이 급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적당한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는 사람의 말은 듣기에 편안합니다. 말하려는 내용도 충분히 알아듣고 함께 대화에 동참할 수 있죠. 또 중간 톤으로 또렷하게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목소리도 좋게 들려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품격 있어지는 말 습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듯이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기 혼자만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과거 시절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는다. 네 번째,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을 끊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말하는 속도와 톤을 적절히 조절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7가지를 실행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말버릇이 수십 년이니까요. 말이란 것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좋은 대화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 습관으로 인생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